오늘 주인공이 살도 확 빼고 혈당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비결, 물론 뭐 무용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했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 파로밥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주인공이 먹었던 이 파로 어떤 곡물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요즘 저속노화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러면서 흰쌀밥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대 곡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더라고요. 제가 좋은 곡물을 선택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정분의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저당이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는 단백질이나 미네랄 같은 다른 영양소들도 풍부해야겠죠. 네 번째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제품까지도 고르시면 딱 좋은데요. 여기에 부합하는 게 바로 해외에서는 엠버밀이라고도 불리는 파로입니다. 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무려 12,000년 전부터 재배하기 시작했던 최초의 고대 곡물 중에 하나인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 황제가 사랑했던 곡물로도 유명하죠. 이집트를 침공한 이후에 이 파로를 로마로 가지고 오면서 로마 제국 시대에도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후에 로마 군대의 주식이 됐고요. 또 신에게 제사를 올릴 때 제사 음식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또 로마 시대의 화폐 대용으로도 사용을 했을 만큼 그 가치를 많이 인정받았는데요. 파로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비타민은 물론이고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특히 탄수화물과 당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또 단백질은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는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웰빙 곡물입니다. 네, 로마 시대부터 사랑받았던 곡물. 그럼 파로는 어느 지역에서 잘 자라요? 네, 이탈리아에도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처럼 이탈리아에도 네. 이 종단하는 아펜니노 산맥이 있는데요. 이 아펜니노 산맥 주변에서 굉장히 잘 재배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토스카나 지역에서 재배가 잘 됩니다. 이곳이 좀 고도가 높아서 춥고 또 건조하고 날씨가 쌀쌀하니까 잘 재배가 되는데요. 자, 이쪽에서 나오는 이 토스카나 지역의 파로는 EU의 법령에 따라서 화학적 살충제나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 농림부의 엄격한 가이드에 따라서 종자를 선별했고 또 이쪽 농학 박사께서 직접 이 모든 재배 과정을 관리하는 만큼 현대 곡물인 쌀만큼 이 DNA 변형이 없고 그 DNA가 잘 보존된 채로 재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그 주인공은 조카들이 남긴 밥, 그 밥을 먹다가 살이 좀 찌셨다고 했는데 제 주변에도 보면요. 아이들 남긴 밥 먹다가 살쪘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엄마들 특히. 정말 맞죠. 이렇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 먹던 건데 하면서 이렇게 막 먹고. 근데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 다 자기가 원래 먹던 걸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라는 내 생각에. 밥대로 또 비워야 네, 되는데. 그럼요. 먹을 건 먹어야죠. 이렇게 하면서 먹다 보면 이게 이제 너무 많은 탄수화물 섭취량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한국 영양학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탄수화물 섭취 권장량은요 하루에 100g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은요 307.8g으로요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그런 민족인데요. 탄수화물 섭취량이 특히 많은 연령대가 바로 우리 오늘 보였던 이 사례자님처럼 이 60대 여성들이 가장 이게 많이 섭취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 경년기를 겪으면서 신체 변화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이 좀 많아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 건 신진대사는 좀 떨어지게 되고 이 많이 드셨던 탄수화물 섭취 때문에 이 복부 비만의 이제 원인이 되고 예, 그런 것들이 또 당뇨병과 비만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을 올리지 않은 음식을 드시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당 곡물을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8호의 당 함량은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다른 곡물에 비해서 더 낮은 편입니다. 자, 당 함량을 이제 같은 용량당 비교를 해보면요. 파로 같은 경우는 100g 기준으로 2.4g으로 꽤 낮은 편인데요. 이게 완두콩보다는 1.6배, 또 슈퍼푸드로 잘 알려진 퀴노아보다 2.2배 낮고요. 또 다른 건강 곡물로 알려진 카무트보다도 3.2배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대 곡물의 섭취가 당화혈색소, 인슐린 수치, 또 공복혈당과 같은 다양한 당뇨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의 질을 평가할 때 GI 수치, 당 지수를 많이 체크를 하는데요. 이게 보통 55 이하였을 때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우리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다라고 하는데 8호의 GI 수치는 40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분은 정말 밥만 흰쌀밥에서 파로밥으로 바꾸셨거든요. 이걸 먹었을 때 혈당 차이가 나나요, 식후에? 그럼요. 쉽게 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8호로 만든 밥과 일반 그 백미 섭취 후의 혈당 차이를 비교하는 영상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분은 공복 혈당 수치가 100 미만인 정상 혈당을 가진 분이시거든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100 미만이시죠? 자, 정상 혈당을 가진 분이시지만 백미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맛있게 백미밥을 드시고요. 자, 식후 혈당을 재봤을 때는 오, 공복 많이 혈당에 올랐다.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크게 올랐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파로밥을 준비해봤어요. 파로밥을 먹고는 어떤 혈당의 변화가 있을지 역시 식후의 혈당을 측정해 볼게요. 반만 바꿨는데 혈당이 훨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두 수치를 비교해봤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음식 관리, 음식 종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영상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어떤 음식은 이렇게 딱 먹었을 때 많이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고 또 어떤 음식은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파로 주인공 말에 따르면 포만감이 오래간다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자, 파로는 식이섬유 함유량이 높아서 이 포만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파로 식이섬유가 이 현미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현미의 약 2.16배, 백미의 약 2.34배 수준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아무래도 이 소화 속도가 느려서 포만감이 쉽고 빠르게 올 수가 있죠. 파로에는 특히 아라비노자일란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아라비노자일란은 물을 흡착하고 점성이 높아서요. 소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부피가 커지면서 포만감이 느껴지고 또 그러다 보니 식욕이 저하되고요. 과식을 덜하게 되면서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추고요. 또 우리가 다이어트 하다 보면 변비 생겼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걱정하는 혈당 스파이크 낮추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포만감도 길어지고 혈당도 천천히 올리면서 혈당 스파이크도 막을 수가 있죠. 이 전당뇨에 해당하는 환자분들 55.5세 평균 나이에 11명을 대상으로 아라비노자일란을 섭취를 좀 시켜봤더니 6주 동안 섭취시켰던 이 아라비노자일란 섭취군에 이 혈당 상승 폭이 상당히 적었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식후 혈당 상승이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포만감을 우리한테 좀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그렐린 수치도 굉장히 좀 낮아졌기 때문에 배고픔을 좀 덜 유발하게 되고 포만감을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일반 정제 탄수화물에는 전분이 들어가 있어서 몸에 뭐 안 좋다, 혈당 관리 안 좋다 하잖아요. 파로는 좀 뭐가 달라요? 일반 곡물은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반해서 파로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습니다. 전분과 저항성 전분, 이름은 비슷하지만 작용하는 원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과는 다르게 장애나 위에서 이렇게 쉽게 소화되지 않고 거의 대장까지 쭉 내려가요. 거기서 천천히 발효되면서 흡수가 되는 탄수화물이에요. 반면에 일반적인 곡물에 포함된 전분은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우리 몸에 포도당 형태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혈당 스파이크도 유발할 수 있고 지방으로도 많이 쌓이고 살도 찌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과 다르게 저항성 전분이 많다. 우리 몸에 일단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 조절에도 유의하고요.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서 지방으로의 전환까지 줄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식이섬유와 비슷해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과식도 예방할 수 있어서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에 모두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입니다. 그럼 다른 곡물과 비교했을 때 파로에는 저항성 전분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예, 100g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요. 이 파로의 저항성 전분 함유량을 100g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백미는 0.64g, 현미는 2.63g이 들어있었는데 파로에는 무려 21.2g의 저항성 전분이 함유된 것을 확인할 수 비교가 안 있습니다. 되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항성 전분이 이 대장 안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될 때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 비만을 예방하는 열쇠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방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짧은 단자를 쓰니까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짧은 지방 사슬산을 말을 하는데요. 이 말 그대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잘 축적이 되지 않고 잘 배출이 되고 몸에 쌓이지 않고 또 이것이 또 인슐린 작용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 세포에요. 자, 너 이제 충분히 먹었으니까 영양 먹었으니까 더 이상 안 먹어도 돼. 이런 신호들을 계속 몸속 세포 전체에 주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이 지방의 축적을 막고 식욕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네. 나이가 들수록 또 근육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죠.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네. 파로에는 단백질이 얼마나 있어요? 이 파로를 다른 작물들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감자에 비해서는 약 7.3배 정도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요. 우와. 완두콩에 비해서도 2.6배, 또 시금치에 비해서 4.3배,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많다.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뭐 탄수화물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의 혈당을 높이는데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될 수 있고 또 근육량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근육량이 많이 빠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게 되고 내장 지방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따라서 단백질을 많이 보충함으로써 포만감도 유지하고 근육량도 지켜낼 수 있고 건강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8호로 만든 밥이 저희 앞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파로하고 백미를 보통 3대 7 정도의 비율로 이제 섞어서 하는데 취향에 따라서는 5대 5나 거꾸로 이제 파로를 더 많이 해서 7대 3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예, 파로 이 쌈에다가 파로 이 밥을 넣고요. 취향에 따라서 고기나 쌈장, 된장 같은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드시면 정말 훌륭한 쌈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진짜 그럼 맛있어 먹어볼까요? 보이거든요. 톡톡 터지는 게 맛있다. 먹기도 편하고. 쌈밥 2인분 추가요. 너무 맛있어요. 이 오독오독한 식감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파로 섭취할 때 주의할 점 뭐 있어요? 일단 이게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좀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 속이 좀 더부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섭취에 유의가 필요할 수 있고 원산지 또 영양소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지 고려해 보시고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